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인민에게 보내는 영상편지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갔으니 김정은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외톨이로 살면서 온갖 수모를 다 받았겠는데 앞으로 아예 러시아의 삽살개가 되면 체제를 영원히 유지할 수 있다고 타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악에서 전쟁 상태가 되면 서로 군사 원조를 주기로 했다는 것도 지금 푸틴이 급해 맞으니 김정은을 이용해 먹으려고 많이 퍼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렇게 됐으니 앞으로 러시아와의 교류가 많아질 겁니다. 가령 두만강에 다리를 하나 건설하려고 해도 러시아와 북한 노동자들이 같이 작업을 할 것이고 과학이나 군사 등의 교류에서도 서로 많은 인적 왕래가 이뤄질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러시아와 같이 많은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겪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시당하고 살까? 그 개무시를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력이 없다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북한처럼 가난한 국가의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을 러시아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국력과 민족의 존엄에 대한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에서 나라 없는 백성은 상갓집 개만도 못하다는 교육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북한이 엄청난 역량을 들여 만든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관통하는 사상도 민족의 운명 속에 나 개인의 운명도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북에서 세상 밖을 나와 보니 역시 그 말이 그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힘이 있어야 개인의 존엄도 높아진다는 것을 잘 알게 됐습니다. 오늘날에는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옛날처럼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노예의 삶을 사는 민족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민족의 존엄은 국력에 따라 좌우지됩니다. 민족의 구성원인 개개인의 존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970년대 한국에서 부산 인근 고리라는 곳에 원자력 발전소를 세울 때의 일입니다. 당시 한국에는 기술이 전혀 없다 보니 미국 기술자들이 와서 발전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인들이 음식물을 전부 홍콩에서 가져와 먹고 심지어 마시는 물까지도 홍콩에서 날라왔습니다. 고리 지역의 물은 한국에서도 제일 깨끗한 것인데 아예 한국인을 야만인 취급한 것입니다. 미국 기술자들은 한국 기술자들도 멸시했습니다. 미국인들과 일할 정도가 되면 한국에서는 최고 대학인 서울대를 나온 수재들인데도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976년에 참다 못한 한국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미국인 숙소로 쳐들어갔습니다. 그게 불과 4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한국인들이 미국인이라고 우러러보지도 않고 멸시받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한국의 근면성과 교육 열풍을 따라 배우자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 러시아와 북한이 교류할 때 북에서 한국에서 40여 년 전에 벌어졌던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여 년 전에 러시아 기술자들이 나진항에 와서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잠도 나진에서 안 잤습니다. 매일 직승기 5대 나누어 타고 핫산에서 출퇴근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이 숙소를 직접 짓고서야 거기서 생활하기 시작했답니다. 거기 사정을 제가 전해 들었는데 먹는 것은 물론 물까지 몽땅 러시아에서 날라왔답니다. 북조선 사람들과는 말도 안 했답니다. 혹시 누가 말을 걸려고 하면 땅에 침을 탁 뱉고 돌아서기도 했답니다. 모욕도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선 몽둥이라도 들고 달려 들어갈 수 있지만 북에서야 그러면 정치범이 될 수 있으니 그럴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때 그 소리를 들으며 정말 가슴에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역시 나라가 힘이 있어야겠죠. 러시아 사람들, 라진에선 북조선 사람들 우습게 여기지만 반대로 여기 한국에는 러시아 처녀들이 돈을 벌겠다고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3달을 벌어야만 만질 수 있는 돈을 한국에선 한 달이면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인민이 얼마나 사람 취급을 못 받는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탈북민들이죠. 탈북민들은 한국 사회에 와서 당당하게 살고 있지만 중국에선 나라 없는 백성은 상갓집 개만도 못하다는 말을 매일 매순간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북에서 너무도 가난하게 살다 보니 결국 굶어 죽기보단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탈북의 길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어제까지 한 동네에 살던 우리 이웃들이었습니다. 나라가 못 살면 나라가 있어도 상갓집 개보다 못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라가 잘 살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골칫거립니다. 이런 흐름은 총칼로 억지로 막기 힘듭니다. 북에서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아무리 외쳐봐야 뭘 합니까? 1인당 국내 소득이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130위권에 불과한, 말하자면 세계 중간에도 못 미치는 중국 사람들이 북조선에 관광 가서 우쭐거립니다. 김일성되니 외국어되니 북에서 최고 대학 나온 수재들이 그 중국 관광객들이 안내원을 하겠다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중국 관광객 안내원이 되면 직업 참 좋은 것 얻었다고 모두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중국 관광객들에게 말도 감히 못 걸어보지 않습니까? 밖에 나와 보니 국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북에서는 이미 사상 강국, 정치 강국, 군사 강국이 됐고 이제 경제 강국만 되면 강성 대국이 된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국을 평가하는 세계의 가장 중요한 잣대는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이 크면 군사력도 자연히 커지고 세계 정치 무대에서의 발언권도 커집니다. 그러나 북조선이 가난하다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때가 오면 무섭게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도 불과 30년 전에는 미국에게 멸시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한국이 지금 1인당 경제 소득에 있어 한때 세계 2위의 국력까지 보유했던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그렇게 우리 민족의 두뇌와 정신, 하고자 하면 반드시 달성하는 추진력은 뛰어나고 북한 인민이라고 다르진 않을 겁니다.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난 덕분에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에서 멸시받는 국민이 됐지만 한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능성 있는 민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성취를 이루려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왕조를 복권시켜 북한 인민들의 힘을 과거의 노예나 농노처럼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김정은 독재 체제를 끝장내야 합니다. 앞으로 러시아와 교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진실을 더 빨리 깨닫는 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와 교류하면서 세계에서 북한을 얼마나 우스운 독재 국가로 보는지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렵지만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망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